안녕하세요. 이번 토론의 사회를 맡은 구로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장 겸 구로청년의회 의장을 진행하고 있는 김현수입니다. 지금부터 2021 제2대 구로청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토론 배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 청년자율 예산제를 통해 진행되는 청년 거버넌스 활성화의 사업의 일환인 2021 제2대 구로청년의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청년정책 아카데미와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해 만든 조례안을 가지고 전문가의 고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오늘 토론은 위원회별 청년 의원 3명이 대표로 나와 전문가와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토론에서 자장을 맡아주실 조윤아 KCN 금강방송 아나운서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1년 제2대 구로청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토론 배틀 좌장을 맡게 된 조윤하 아나운서입니다. 먼저 토론 배틀 진행 순서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토론 배틀 순서는 조례안 설명, 조례안에 대한 1차 피드백에 대한 대답, 그리고 2차 피드백을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이후에는 순서 상관없이 이야기가 오가면 되겠고요. 이 토론이 끝난 뒤에는 마무리 발언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제한이 있는데요. 발언 시간은 각각 10분 이내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마무리 발언은 1분 이내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언 시간이 1분 남았을 때 제가 종을 한번 울려드릴게요. 그래서 시간이 초과하지 않도록 발언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토론 진행 위해서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에 좌장, 저의 지시에 따라서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토론 시작하기 앞서서 전문가로 참석해 주신 전 정의당 대표이시죠. 20대 국회의원을 지내신 이정미 국가기후 환경회의 위원님과 또 세 분의 청년 의원분들의 간단한 자기소개 그리고 오늘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미 전 대표님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전 정의당 대표이고 20대 국회의원인 이정미라고 합니다. 오늘 청년 배틀 굉장히 뜨거운 토론 배틀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삶을 다루는 문제는 청년 당사자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낸 조례안이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제대로 설명되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또 저 나름대로 준비해온 질문들 여러분들께 성심껏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모두 다 파이팅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로청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명건이라고 합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분들과 같이 청년 조례에 대해서 만들어 보았었는데 이 조례들을 가지고 전문가님 이정미 전 대표님과 열띤 토론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가르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상현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이 청년의 목소리로서 많은 분들한테 전달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많이 배울 수 있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김채원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청년공간, 정신건강 관련해서 조례에 대해서 전문가이신 이정미 전문가님께 많이 배워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제2대 구로청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토론 배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준비한 조례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처음으로 말씀드리려는 조례는 청년 기본 조례안에 정신건강 증진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인데요. 우선 OECD 국가 중에 한국이 자살률 1위를 차지하셨다는 건 예전부터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것에 더해서 최근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블루라는 새로운 우울증에 대해 학업과 취업 스트레스 등은 계속해서 많이 우리 사회 청년들에게 발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국가기관의 보고서들에 따르면은 한국에 있는 청년들의 정신 건강이 좋지 않다고 나타나 있는데요. 우선 OECD 자살률 통계는 물론이고 2021년 1분기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은 20, 30대 청년들의 정신건강 상태가 매우 심각하고 위중한 상태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신건강 통계에 관련돼서 20, 30대의 자해율은 다른 연령대의 자해율보다 최소 2배에서 3배가량 높다는 실태조사도 있어왔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산하의 중앙심리부 검사센터에 따르면 한국의 자살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는 경제적 상황이나 사회생활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우울증 등이 발현됨에 따라서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살률이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자살 이후에 대한 관리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2018년 국가응급환자 진료정보망에 따르면 자살을 시도하였다가 구조된
사람의 수가 약 3만 3천여 명인데 응급실 치료를 받고 나서 지속적으로 상담을 이어나가는 수, 즉 사후관리 사업의 대상이 된 사람은 1만 7천여 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살을 한 번 시도한 사람들이 다시 자살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후관리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부족한 사후 지원은 물론 예방과 치료 모두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살 상담센터가 있는 것을 여러 차례 광고를 하고 있지만 이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으며 자살의 위험에 빠져 있음에도 혹은 가정의 위험, 그런 위험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리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례들은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청년 정신건강과 관련된 조례를 만들고 이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로구의 경우 넷마블로 대표되는 IT 단지는 물론 여러 가지 중소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과중한 업무량이나 부족한 복지로 인해서 청년들이 기피하는 사업장이 많기도 하고, 특히 IT 업체 같은 경우에는 크런치라고 부르는 업무 과다 현상이 1년에 2번 정도 발생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주 52시간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청년들은 물론 직장인들의 근로시간이 줄었다고 하지만 과중한 업무량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중한 업무량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을 물론 취업과 학업 스트레스를 시달리는 청년들을 고려한다면 청년 기본조례 정신건강 안전을 위한 지원을 항을 신설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의 중요도를 알릴 뿐만 아니라 구청장의 책무 등을 삽입함으로 따라서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구로구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청년들 간의 소통이 많이 단절이 되었는데요. 소통의 단절은 단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청년들의 정신건강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간의 소통을 더 증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그 해결의 답이 청년 시설에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구로구의 인구 분포를 보면 청년들이 차지하는 그 전체 인구에서의 비율이 2000년에는 39.4%였는데 2017년에는 30.2%로 20년도 안 되는 기간에 10%포인트 가까이 감소하는 그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로구가 최근 들어 급격히 노령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의 실마리 역시 청년시설이 담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할 때 청년들의 유출을 방지하고 새로운 청년들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청년들의 소통이 단절됨에 따라서 청년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청년들이 구로구를 떠나지 않고 더 오래 구로구에 머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살펴본 자료에 따르면 청년 시설이 잘 갖춰져 있을 때 청년들이 지역에 대해 갖는 공간 만족도가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그 지역에 머물고자 하는 정주 지속 의사가 더 늘어난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행 조례에도 청년 시설에 대한 그런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조항이 다소 추상적이고 기본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청년 시설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삽입함으로써 청년 시설이 청년들의 소통과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이 있는데요. 최근에 구로청년 이룸과 같은 청년 시설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어서 청년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구로청년 이룸 관계자분과 인터뷰를 나누었을 때 관계자분께서 그 청년 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예산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고 다른 유관기관과도 끊임없이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잘 마련이 되어 있어야 청년들이 끊임없이 소통할 수 있는 시설이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추상적인 내용에 머물던 조례를 더 구체화해서 청년시설 지원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청년시설에 관한 조례안을 하나하나 항목을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조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청년시설에 대한 조례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2조에서는 각각의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청년시설을 이용하게 될 청년과 청년단체란 무엇인지 규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청년시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전에 구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17조에 청년시설 지원에 관한 항목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거기에서는 구청장이 이러이러하게 지원할 수 있다 라고만 되어 있고, 이렇게 지원을 해야 한다 라는 의무조항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새롭게 의무조항을 삽입함으로써 더욱더 강제성을 부여하고자 했습니다. 제4조에서는 청년시설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청년시설은 청년들이 소통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기도 하고, 청년들의 자기개발과 직업체험을 도울 수 있는 취업 지원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청년 문화예술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어렵겠지만 나중에 청년들끼리 같이 모여 식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제5조에는 청년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구청장이 어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역시 서술하고 있는데요. 청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청년시설에 관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거나 해당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시설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고요. 청년시설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 관련된 노력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서는 청년시설의 사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청년시설 이용자가 누군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2조에서 청년과 청년단체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말한 청년과 청년단체가 청년시설의 주된 이용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청년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 역시 청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7조에서는 청년시설 위탁과 보조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로구 청년시설이 근본적으로는 공공기관에 의해서 관리감독을 받고 또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하나하나의 프로그램이 공공기관에 의해서 관리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민간단체가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해서 더 효율적으로 청년시설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더하여 구청장이 청년시설을 운영하는 그 위탁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그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8조에서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이렇게 조례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명건 이상현 의원님의 조례안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임명건 의원님은 정신건강, 청년들의 정신건강 관련 조례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OECD 국가 중에 한국의 자살률 1위라는 것 강조해 주시면서 청년 자살 노출 위험도가 굉장히 높고, 근데 이에 비해서 예방과 치료 부분이 모두 다 부족하다라는 점 지적해 줬습니다. 이상현 의원님께서는 이제 청년 소통 필요하다라는 점 얘기해 주셨는데, 방안으로는 청년 시설을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걸 얘기해 주셨어요. 이유로는 청년들의 공간 만족도가 높아지면 정주 지속 의사도 높아진다라는 점을 얘기해 주시면서 근거를 들었고요. 소통 단절로 인해서 청년들이 구로구를 떠나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시면서 청년들이 구로구에 더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더 많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 시설을 조금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는 점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조례안에 대한 1차 피드백이 있겠고요. 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 보완사항, 질의 등에 대한 내용을 이정미 전 대표님께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일단 두 의원님들께서 현재 청년들이 겪고 있는 고통,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현실에 착목해서 조례를 만들어낸 과정까지는 굉장히 저도 많은 공감을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그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들도 굉장히 훌륭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추가적인 어떤 설명이 더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법안이 그 구의회를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동료 의원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것을 꼭 같이 한번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납득이 더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특히나 이제 의회 안에서 법을 다룰 때 첫 번째는 이 법안이 얼마나 시급한가, 이제 시급성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두 분 의원님들이 그 얘기는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지금 청년 자살률이 굉장히 높고, 또 구로구의 청년들이 오랫동안 정조하지 않는 요소들, 이런 시급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 법을 통해서, 이 조례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이 효과성에 대한 이야기들은 지금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증진 조례를 통과를 시키면 구의회에서 어떤 일을 청년들에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청년들이 지금 굉장히 우울한 상태,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를 어떤 방식으로 예방할 수 있는지, 이런 효과성에 대한 얘기가 없이 그냥 앞에 시급성 얘기만 하다가 설명이 끝나버려서 이 법이 통과되면 사실 그 조례안을 설명을 할 때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전체 예산 중에 이만큼만 투입을 해도 이렇게 큰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청년들을 이렇게 내버려 둘 거냐, 이런 호소가 필요한데 도대체 이 일을 추진하는데 예산은 얼마나 드는 거지? 이런 설명들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되게 중요한 일인 거는 같지만 우리 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판단이 잘 설 수 없는 그런 설명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청년 시설 부분도 저는 거의 마찬가지로 이 시설을 통해서 청년들과 어떤 네트워킹을 하고 고립 단절되어 있는 청년들 간의 연결성을 어떻게 강화시켜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줘야 되고, 그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돌아가는지도 얘기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강이 좀 더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예를 들어서 그 조례 안에 보면은 이 조례를 통과시킴으로 인해서 구로구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은 꼭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 조례에 담긴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이제 청년시설 설치 관련해서 구청장의 책무를 더 강화해야 된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구청장님이 해야 될 일들은 굉장히 선택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인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판단해서 안 해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어떤 의무를 이 행정기관의 의무를 지워서 이 일이 반드시 관철되고 추진돼야 된다라고 할 때는 그 의지를 담는 문구, 이렇게 해야 한다. 구청장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선택적인 것은 있어요. 예를 들어 구청에서 이 기관을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직접 운영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위탁을 할 수도 있다. 할 때는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해야죠. 이게 이 조례의 그 의미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모든 근거가 됩니다. 거기는 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정말 있으나 마나한 조례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그 조례 문구 하나하나를 하실 때마다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1차적으로는 두 분께 이 일에 대한 시급성을 넘어서 어떤 효과성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이정미 대표님 발언 감사합니다. 이정미 대표님께서는 추가적인 실현 방안이 필요하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특별히 시급성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게 설명해 주셨는데, 청년 의원분들이 효과성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발언이 필요하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호소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 특히 효과성 면에서 조금 더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특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의지를 담은 문구라든지 의지를 담은 부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피드백에 대해서 보건복지위원회의 대답이 있겠는데요. 어떤 분이 대답해 주실 수 있을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정신보건 관련해서 제가 좀 기대 효과를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신체와 정신건강 관련해서 청년 기본 조례의 내용을 삽입함으로써 청년들의 건강 증진 역시 청년들에게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임을 명시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또한 청년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하는 책무와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에 저희의 기대 효과를 넣었습니다. 또한 구로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및 시설 사용의 범위를 청년층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기대 효과 역시 있습니다. 청년층으로 확대되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진다면 최근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이나 사회 경제적인 원인에 의한 자살 등을 막을 수 있고 또 이는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로구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서 보다 청년 친화적인 도시가 될 수 있음을 기대하고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구청장의 책무보다 좀 행정적인 지원이나 의지를 담는 문구를 담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드백 감사합니다. 네, 방금 청년시설 관련해서 주셨던 피드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나름대로 그 강제하는 그 의무 규정을 삽입을 해서 좀 강제성을 담보하고 싶었는데 나름대로 그런 뉘앙스는 삽입을 했지만 그 실제로 행위하는 주체가 피하고자 하면은 얼마든지 피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촘촘하게 조례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 반영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청년시설 관련 조례에 대해서 기대 효과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먼저 강제성이 기존의 조례에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또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 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신설한다면 어떠한 내용을 그리고 어떠한 프로그램을 청년 시설에서 수행할 수 있고 또 그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청장이나 그런 공공기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 명시할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더 효과적인 청년 시설의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기대 효과로 들고 싶고요. 그런 내부적인 요건 말고도 외부에서 우리 구로구를 바라볼 때 청년 시설에 관한 조례가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 외부에서 보기에 구로구는 이렇게 청년 시설을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고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구나 하는 인상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외부에 알려진다면 외부의 구로구를 바라보는 인식도 개선이 될 수 있고 또한 외부 단체와의 협력 역시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덧붙여서 원래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정신건강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IT 업체, 아까 말씀드렸던 넷마블을 비롯한 IT 업체에 대해 직접적인 정신건강 지원을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신건강은 물론 다양한 복지가 준비되어 있지만 중소기업에는 이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업의 근거로서 조례를 만들려고 했었는데요. 조례랑 이런 것을 찾아보고 준비를 하면서 멘토분께 피드백을 받은 결과 해당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과 근거가 필요한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피드백을 받았었고 구로구 조례를 찾아보다 보니 그런 근거조차 미약하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 조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청년들의 정신건강 역시 신체적 건강이나 이런 것에 응당한 시급성이 있다. 그리고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구청장이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리고 기본적인 근거로서 조례를 만들려고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청년의원분 세 분 모두 다 피드백에 대한 답변 주셨는데요.
세 분 모두 다 일단은 문구 수정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수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상현 의원님께서는 촘촘한 조례안 수정을 조금 더 손을 봐야겠다라고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기대 효과 부분에서는 기존 조례안이 너무 추상적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신설하고자 이 부분을 조금 더 건드려 봤다. 그리고 외부 인식 개선 효과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외부 협력까지 기대하려고 이 부분을 본인들이 이렇게 개정을 해보았다라고 추가적으로 답변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명건 청년 의원님께서는 이 정신건강복지 지원 부분이 IT 업체, 중소기업 부분에서만 얘기를 하다가 이제 구청장 부분에 행정 지원 그리고 재정적 지원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길 바래서 이 부분을 본인들께서 이렇게 만들기 시작했다라고까지 얘기해 주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정미 전 대표님이 이제 추가적인 2차 피드백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2차 피드백은 좀 우리가 이 조례안을 다룰 때 의원님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셨으면 하는 그 바람부터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들잖아요. 대한민국 청년들이 힘들고 또 경제 자살률도 높고 2018년도에 제가 본 한 그 한국 리서치 여론조사에 의하면 20대의 40%가 항시적인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근데 사람의 어떤 외롭다라는 감정은 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은 상태, 그때 느끼는 감정을 외로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수많은 고통들을 이 사회 어디에서도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태에 빠져 있고 이것이 우울감이나 어떤 자살로 이제 이어지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이런 어떤 시급함만큼의 여러분들의 정책 대안은 훨씬 더 큰 상상력과 훨씬 더 담대한 어떤 그런 요구, 우리 사회에 대한 요구 이런 것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회나 나라가 한꺼번에 싹 다 바뀌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동네부터 내가 살고 있는 이 구로구부터 그 변화를 한번 그럼 시도해보고 싶다. 그럼 이런 정도는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상상력이 조례에 좀 더 많이 담겼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조례안의 문구가 크게 변화하지는 않겠지만 이 조례안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실현된다면 이런 정도까지는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좀 더 담겨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은 외국의 어떤 사례라든가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이미 앞서서 실행되고 있는 청년 사업들에 대한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연구되고 구로구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최근에 이 청년들의 외로움, 단절, 고립 이것과 관련돼서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조금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몇 가지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청년 영역 그리고 마을 단위 영역으로 좀 더 확산시켰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찾아가는 동주민 사업이 있습니다. 찾동 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임신 출산을 앞둔 여성들이나 또는 노인분들한테 찾동 사업이 쭉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대인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좀 훈련되어 있는 그 정신건강 전문의라든가 거기 이제 보조적인 인력이 구로구에 있는 20대에서 34세까지의 청년들을 예를 들어서 우울증과 관련된 아주 초보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쫙 가보는 거예요. 그렇게 가보면 거기에서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청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의 어떤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분이 겪고 있는 그 우울증도 이제 사회적인 어떤 배경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정신건강 증진이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을 구체적으로 그 어려움에 빠져 있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따라가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찾동 사업의 청년 우울증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서 거기에서 조금 더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 청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거를 만들어 본다든가. 사실 제가 볼 때는 예산을 투입해서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서울시에서 했던 청년참이라고 하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시설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시설에 와서 청년들이 뭘 할 건가? 근데 이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자칫 양날의 칼이에요. 거기에 가야지만 내가 뭔가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사람들은 꼭 그런 선택만을 원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이렇게 뭘 딱 만들어 놓고 당신들 이제 여기 와서 문제를 해결해 라고 하는 방식이 청년들에게 잘 다가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서 시설 사업뿐만 아니라 이것과 매칭될 수 있는 청년들이 이 사업을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업이 함께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제가 볼 땐 청년참 같은 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 조건도 되지 않고 3명의 청년만 모이면 100만 원씩 줬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그 100만 원을 가지고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뭐 서로 얘기도 하고 책도 사보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정 기간에 한 번씩 그 청년센터에 와서 그냥 우리가 그 100만 원으로 뭐 하면서 만났었는지 얘기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관계가 형성되고 내가 조금이라도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게 되고 친구를 사귀게 되는 이제 이런 사업 케이스예요. 그래서 구로에서도 뭔가 자꾸 시설 안에 사람들 와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청년들은 거의 안 옵니다. 예. 그래서 청년들의 어떤 삶의 양식과 맞닿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이 결부가 돼야 된다는 점, 이거를 조금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어떤 거냐면 들어보고 만나보고 공부해 봐야 되죠. 그래서 외국의 사례나 우리나라 사례들 중에서도 실패한 사례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주로 반복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패한 사업들은 굉장히 쉬운 방법들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복지 사업들도 대부분 다 시설 중심의 복지 사업인데 그건 뭐냐면 관리하고 통제하기가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냥 시설을 지어서 미혼모도 거기 와서 그냥 아이 키우라고 그러고 노인분들도 요양시설 지어가지고 거기서 지내시라고 그러고 그 앞에는 이제 장애인들도 그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고정관념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서는 친구들하고 청년들하고 진짜 토론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뭐였지? 뭘 하면 내가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많이 돼서 이 조례의 취지가 실제 삶의 변화로까지 다가갈 수 있도록 조금 더 보강이 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정미 전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선 지금 현재 청년들이 굉장히 외롭다고 하셨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것 같지 않다라는 느낌, 그 느낌으로 인해서 굉장히 외로운 상황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상상력,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것을 조례안에 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영국에는 외로움 담당 장관이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 그리고 외로움은 남들이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느낄 때 외롭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순서에 상관없이 이번 주제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 진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에 대한 추가적인 발언이나 의견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점에 저도 되게 깊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내용에서 그 청년 시설이 갖고 있는 어떤 딜레마랄까? 그런 것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 무엇이냐 하면 이미 청년 시설에 적극적으로 방문을 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은 이미 사회적 관계가 어느 정도 잘 형성되고 있는 청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작 그런 청년 시설에 프로그램과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은 그 사회적 관계를 잘 형성하지 못하고 따로 떨어져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시설 내부에 들어온 청년들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을 어떻게 내부로 끌어들일 것인가
하는 점도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런 점에서 좀 눈여겨볼 점이 저희가 아까 그 청년 시설의 관계자분과 인터뷰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청년 이룸에 방문한 오프라인 방문자와 온라인 방문자 수를 알려주셨는데요. 지난 상반기 동안 오프라인으로 방문한 사람이 약 3,000명 정도 되고 온라인으로 방문한 사람이 18,000명 정도 돼서 온라인으로 방문한 방문자가 한 6배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프로그램이 좀 작동을 하는 그런 상황도 있겠습니다만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으로 좀 시선을 확대를 할 때 오프라인에 갇혀 있던 그런 청년 시설의 운영이 좀 더 경계를 확장해서 온라인 공간까지 확장을 한다면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아까 찾아가는 동주민 사업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정신건강 관련해서 찾아본 자료에서도 정신건강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은 정작 상담을 요청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 리터러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어떠한 증상이나 어떠한 감정이 들 때 이것이 정신적으로 좀 아프다라는 것을 스스로 좀 자각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자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얻는 것이 정신건강 리터러시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 또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런 청년에 대한 직접적인 가르침이나 내용 전달뿐만 아니라 청년이 다른 청년들과 그리고 청년이 우리 구로구 동네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신건강 리터러시를 획득할 수 있고 또 우리 사회에 대해서 마음을 열 수 있어야 정신건강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우리 사회에 나아가서 더 마음을 열고 정신건강을 회복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두 가지의 내용을 조례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이 시설의 딜레마는 시설이 주가 아니라 관계 맺기가 주가 되고 시설이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보조적인 공간으로서의 의미 이렇게로 조금 더 담겨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설 안에서 이 법안을 준비했던 우리 의원님이 뭘 하고 싶었던지에 대한 상상력을 더 키워서 그것이 어느 공간 안에서도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우선이 되는 그런 좀 더 다듬어진 조례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진짜로 이 자각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곳이 있어야지 자각이 시작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모르겠어요. 차동 사업도 뭐 평가가 한 번은 있어야 될 텐데 이 사업이 그래도 제 마음속에 굉장히 매력적인 이유는 사람들한테 누구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어떤 지위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가 상관없이 일단은 다 간다라는 게 일단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 이거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 돈을 어떻게 분배하는가의 선별이냐 아니냐 이 논쟁은 이제 끝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일단 나를 다 도와줘야 되고 나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사회 시스템이 일단 돼야 되죠. 그래서 주민센터가 나를 찾아오는 거는 내가 특별히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어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원래 곧 다 찾아오는 거야 라고 만들어 놔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작년에는 도움이 필요 없었는데 올해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고 올해 내가 도움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좀 사회가 그런 관계망이 다시 형성되어가는 과정을 만드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 복지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지점이다. 그래서 아까 이제 자각을 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 두 가지 말이 저는 엄청 중요한 말이라고 보는데, 일단 누구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제도, 이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건가? 그럼 구로구 안에서부터라도 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상상력을 조금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청년들 간의 네트워킹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코로나가 계속 지속하고 있다 보니까 청년을 포함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거의 단절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네트워킹을 잘 할 수 있는 그 돌파구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진짜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진짜 우리가 단절돼서 살 수는 없는 것이구나를 더 깊이 느끼게 된 역설적인 상황에 우리가 놓였다고 보거든요. 인간 사회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는데 라고 하는 것을 더 절실하게 느끼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일수록 작게나마 오프라인에서의 어떤 네트워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필요하고, 이 오프라인에서의 네트워크가 서로가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너무 특정한 일부분만 그 돌보는 일을 다 떠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의료인들 보세요. 코로나 때 지금도 정말 저 더운 때약볕에서 2시간 서 있다 오면 몸이 다 녹아버립니다. 그런데 잠깐 쉬고 또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에 우리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도울 수 있는 어떤 네트워킹을 한다면 저렇게 소수한테 저거를 다 떠안기고 이렇게 살아야만 할까? 저는 그런 생각 들 거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코로나 4단계가 딱 터졌는데 우리 동네 애기 엄마가 저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의원님 진짜로 이제 내가 뭔 일을 하나를 시작을 해보려고 이렇게 이제 막 일이 시작되려고 하는 단계인데 갑자기 유치원 학교에서 애들을 보내지 말라고 해서 고스란히 그 딸 둘을 다시 돌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울면서 문자가 왔더라고요. 자기가 하려고 했던 일이 이제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지금 막 청년들 일자리 없다고 하는데 마을에 어떤 돌봄 지원 센터 같은 거를 잘 만들어서 그 돌봄 지원 센터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돌리고, 그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서 배출되어 있는 청년들이 그런 돌봄을 어떤 그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참여 소득을 일정하게 보장을 해준다. 그러면 일자리와 돌봄과 관계가 다 해결될 수 있는 저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코로나 시대에 청년, 아까 이제 어떤 우리 임명권 선생님 의원님이 그 얘기를 했는데 경제적 상황이나 사회생활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어떤 청년이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은 청년뿐만 아니라 누구도 적응하기 어렵죠. 근데 청년들은 그 적응에 접근하기가 훨씬 더 장벽이 높기 때문에 타격이 더 크게 오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상황까지가 왔다 하면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전반의 어떤 시스템 체인지를 굉장히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청년들의 요구가 더 선명하게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뜨거운 토론 감사합니다. 이정미 전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코로나19 이런 재난 상황 때문에 우리는 혼자 살 수 없고 더욱더 함께 해야 된다고 느끼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고 또 만들 수 있는 조례안은 무엇이 있는지 조금 더 함께 할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닌가 싶네요. 그럼 저는 이제 사회자분께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슷한 내용의 두 가지 조례안을 가지고 토론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이며 내용을 정리하여 짧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연 청년 의원님 먼저 마무리 발언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정신보건 관련이랑
청년시설 관련해서 많은 걸 얻어가고 싶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많은 피드백을 얻을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또 저희가 아까 제가 질문을 했던 것처럼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해답을 찾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또 색다른 의견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1시간 정도 그렇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대표님과 말씀 나누면서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고 그 조례안을 제출을 할 때 실제로 이 조례안이 통과되었을 때 어떻게 작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한다라는 점이 기억에 남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조례안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청년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을 어떻게 하면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을지 그런 내용에 대한 이상 역시 잃지 않아야 한다라는 점이 좀 어려우면서도 둘 다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미 대표님께서 말씀하실 때 시급한 만큼 더 큰 요구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정미 대표님께서 이제 저희에게 요구를 한 부분이지만 저희도 오늘 준비한 내용이 더 큰 요구로 나아가기 전 디딤돌 단계로 준비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되게 영광이었던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이런 청년회의 같은 자리가 많이 있을 텐데 오늘 한 것은 비록 기본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그거를 준비하고 토론하는 시간이었지만 다음에는 시급한 만큼 더 큰 조례 준비해서 뵙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이렇게 함께 생각하고 연대하는 코리아는 정말 이길 수 없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함께한 청년 의원분들 그리고 이정미 전 대표님의 이야기 들으면서 이렇게 함께 생각하고 그리고 내 이야기,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들만큼은 적어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요. 이런 시간 함께하게 되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귀한 시간 내주셔서 청년들을 위해 발걸음을 해주신 이정미 대표님의 마무리 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집을 지을 때는 2번 짓는다고 하거든요. 하나는 머릿속에 어떤 집을 지을까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실제 땅에 이제 집을 짓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대한민국은 우리 청년들이 집을 지을 곳이거든요. 우리가 기존에 지어놨던 집들이 어떻게 보면 낡기도 했고 또 수도도 뭐 제대로 잘 안 나오고 난방도 잘 안 되고 그런데 웬만큼 뜯어고쳐 가지고는 또 안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머릿속에 내가 살 집 이것을 머릿속에 충분히 그리고 그 집을 제대로 세우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오늘 두 가지 조례안을 보면서 이것은 작은 출발이지만 여러분들의 집 짓기는 시작이 되었다. 이 마을에서부터 그 집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잘 지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집 지을 때 뭐 망치질 하나라도 도움이 된다면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1 제2대 구로 청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토론 배틀 청년 건강증진 법안 올바른 접근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론 배틀을 위해 준비하시고 노력해주신 보건복지위원회 청년 의원님들 조연아 아나운서님, 이정미 대표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로 청년의회 화이팅!